팀장님. 네, 네. 선생님. 예. 네. 아, 이거 계십니다. 네. 음악 센터 나오시고. 마이크 꽂는 거. 예, 이거. 예, 이거 여기 있는 젠더 한번 이거. 예. 제가 있습니다. 예. 아, 네. 아, 이거 아니구나. 아, 네네네, 그러네요. 오 마이 갓. 그냥 마이크 혹시 써도 될까요? 그냥 마이크. 예, 예. 아, 아니면 그냥 생목을 하겠습니다. 그냥.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과학 대치메카의 신민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신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약 10여 년간 모 학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먼 길 해주신 만큼 정말 과학 교육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로드맵을 짜드리고 그렇게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목차는요. 첫 번째 과학 콘서트라고 해놨는데요. 과학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과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라는 것을 제가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수업의 특징,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제 수업의 특징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네. 이제 함께 달릴수록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이 아이들과 가장 달리기 좋은, 그리고 라포 형성을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과 함께 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계속 이제 제 교재나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페이지인데요. 469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의대 진학자 20명 이상 고교별 순위에서 강남권 이내의 학교에서 의대를 간 학생 수입니다. 휘문고 151명이고요. 세화고 96명, 중동 62, 단대 52, 숭령 45, 진선 38, 중대부가 지금 겹쳐 있어서 안 나와서 밑에 적어 넣었습니다. 중대부가 25명입니다. 다 해서 469명인데요. 지금 여기에 전체가 1157명인데 그 중에 469명입니다. 절반인 채 안 되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 강남권에서만 이 정도 간다는 거죠. 어머니들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학 같은 경우는 당해 학기에 해야 될 공부만 착실히 하면 되는 과목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물론 재수생 포함입니다. 근데 당해 학기에 151명이 잠재적인 의대생입니다. 그럼 이 잠재적 의대생들을 중에서도 4%를 가려내는 시험이 학교 내신 시험이 되겠죠. 근데 그 내신 시험을 수능보다 쉽게 내면 변별력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절대 생기지 않겠죠. 실제로 수능보다는 확실하게
학교 내신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비율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냥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수능은 거의 기본적으로 만점 맞는 친구들도 80점대 후반으로 전교 막 1, 2등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화학원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중학교 때 내신 공부도 차곡차곡 하면서 선행을 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과목이 바로 통합과학이에요. 중학생인데도 벌써 통합과학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너무 잘못 알고 계세요. 중학교 내신 공부를 끝나면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통합과학은 예비 고1 지금 타임 때 특강을 들으시고 내신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화학원이나 또는 물리원 기본 심화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필요가 있나요? 전혀 통합과학을 위해서는 전혀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보시면 난이도가 체크되어 있는데 그나마 아이들이 통합과학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것들을 제가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실 이 별의 진화 원소의 생성은 지구과학 파트인데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 또는 중학교 과정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전혀 어렵지 않게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이쪽인데 여기는 완벽하게 중학교 내신 과학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구 환경 변화, 인간 활동,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선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파트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여기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전반이고요. 얘가 화학원이 총 4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단원인데 그 중에 2단원, 3단원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대부고반을 맡아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다른 선생님께서 맡으셨었는데 한 명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운영하는 동안은 계속 마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감하는 동안 계속 인원이 좀 계속 불려져 나갔었는데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애들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뭐 거의 뭐 너무 압도적으로 잘 나와서 이번에 만점자 14명이었거든요. 이번에가. 네, 2학기 중간고사가. 근데 그 중에 6명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단문제 틀린 애, 감점 당한 애, 한 문제 틀린 애까지 8명이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16명입니다. 16명이고 그 인원 외에는 받지도 않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거의 만점 맞았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얘가 지금 중대부고 기준으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해당된 범위였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자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요. 지금 현재 토요일 7시에 가르치고 있는 안모 학생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친구예요. 뭐 이렇게 유튜브도 막, 뭐 이렇게 구독자가 몇만 명 되는 그런 친구인데, 공부를 뭐, 정말, 이번 토요일 날도 제가 딱 수업 들어가니까 뭘 하고 있냐면요. 전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을 프린트를 다 해서 빈칸 넣기를 직접 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대단한 친구는 앞으로도 못 만날 것 같고, 처음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친구가 1학기 중간고사 때 한 문제를 틀렸어요. 아마 그 친구 인생에서 가장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틀린 것 자체가.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집사람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같이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런 천재, 노력도 천재, 머리도 천재인 친구를 한 문제 틀리기보다 1번부터 틀렸어요. 1번 딱 하나 틀렸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전교 1등 했더라고요. 하나 틀리고. 그런 천재가. 그때 극강 무도했던 게 서답형 2번 문제가, 자, 이 파트였습니다. 서답형 2번이 8점짜리였어요. 근데 8점짜리가 소문항 8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럼 각 문항당 1점이겠죠. 근데 이게 소문항을 모으다 보면 문항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들 아셔야 될 게, 내 아이가 이런 문제는 풀 줄 알아요. 저희 뭐 수능 문제도 그래도 좀 오래 걸려도 풀 줄 알아요. 그건 풀 줄 아는 게 아닙니다. 풀 수 있느냐와 잘 푸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잘 풀어야 돼요. 빠르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겉멋에 막 쪄들어가지고 나 엄마 이거 할 줄 알아.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주관식만 해도 서답형 한 문제만 해도 8개로 쪼개져 나오는 마당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화학원 2단원 3단원인데 어디에서 하시면요. 자 이제 나중에 시험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시험지가 그림이 막 다 흐리멍텅해요. 왜 그럴까요? 평가원하고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그 그림을 그대로 스크린샷으로 따온 거예요. 따오고 나서 그 인디자인이나 포토샵으로 숫자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고3 때 보는 그 수능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죠. 언제부터요? 고1 때부터요. 왜 그럴까요? 잠재적 의대생이 중대보고만 해도 25명이에요. 그런 애들 가운데서 13등을 가려내야 4%를 가려내는 겁니다. 1등급을.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한 문제 틀리고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였어요. 아, 이젠 좀 쉽게 내겠지. 근데 또 한 문제 틀리고 마이너스 1점 감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에 좀 쉬웠습니다. 산하원 3학기 중하반응인데 좀 쉬웠어가지고 2학기 중간고사는 만점을 맞았고요. 근데 동점자가 총 만점자가 14명입니다. 조금 이번에 위험해요. 이 기말고사 때 미끄러지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한 내용을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줬어요. 너무 기쁜 게 단독 전교 1등이래요. 다 올백 맞은 게 아니죠. 틀렸죠. 그런 천재도 틀렸습니다. 제가 강사하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친구들도 틀렸는데 그래도 전교 1등입니다. 난이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진짜 극악무도하죠. 산하원원 4학기 중하반응인데요. 여기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게 얘가 어머니 잘 아시는 화학원의 1사단원 킬러파트입니다. 근데 이 킬러파트인데 왜 애들이 더 어려워하냐면요. 원래는 4, 5년 전만 해도 중학교 3학년 때 얘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했었어요. 중학교 과정에 편성이 돼 있었어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편성이 돼 있어서 고등학교 올라가도 아이들이 거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중학교 과정에서 아예 전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때 처음 만났는데 그냥 통합과학 수준이 아니라 그냥 화학원 20문제 중에서 19번, 20번 문항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죠. 어머니 근데 걔네들이 그 현역들이 풀었을 때 정답률이 20%에서 30%대였습니다. 그럼 찍어도 20% 나와야 되잖아요. 오지선다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통합과학 때 출제라고 변형을 해서 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자칭 1타 강사들이 모였더라고요. 저는 자칭 0타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공부에 대해서 말을 해요. 막 전문가인 양.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그 이제 제가 여기 말고 또 다른 학원, 메가스터디라는 학원인데 거기에서 또 1타인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문과 과목이시고. 근데 법대에 나오셨어요. 뭘 알아요, 법대생이. 뭘 알아요. 그때 수학 원만 하면 됐잖아요. 수학 원만 하면 되고. 문과 과목만 재학년 때 하면 돼요. 진짜 문과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과는 그분이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계속 어머님들 제발 재학년 공부만 시키세요.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한번 보면 나 한번 싸우겠다. 왜 남의 인생을 그렇게 망치자. 너만 돈 잘 벌면 되냐? 나도 벌어야지. 근데 아무튼 약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요. 수능 문제 19번, 20번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제로 나오는 단원인데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돼요. 근데 중3 때 겪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중학교 때 겪어봐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수능 문제 19번, 20번 문항을 풀 수 있을 때까지 겪어봐야 됩니다. 얘요. 통합과학 들어가서 6주 완성, 7주 완성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가짜예요. 다 그냥 어머니들 뭐 하신 거냐면 그 강의 쇼핑하신 거예요. 근데 낚인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적 나오는 쇼핑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물건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왜 그러냐? 얘네가요, 6주 완성으로 공부하다 보면 1, 2주 강의합니다. 1, 2주 강의해가지고 수능 문제 30%짜리를 어떻게 맞춰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예비고일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화학원 기본 정도도 안 하셨다. 그러면 아이 잘못이 아니라 진짜 100% 어머니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통합과학 문제를 이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하고 또 중등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중등고 문제네요. 중등고 2학기 중간고사 2020년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는 또 중동고 2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실게요. 근처에 있는 또 이건 중대부고 작년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떨까요? 차이가 있나요? 1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들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저도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저는 쉬운데 이분들은 만들어내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하루에도 킬러를 거의 매일매일 새벽까지 풀고 잡니다. 근데 너무 잘 풀어요. 근데 그냥 얘네들이 바꾸질 않아요, 문제를. 근데 야, 나 안 바꿔서 낼 거야 라고 이제 이 동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는데 애들은 수능문제, 기출문제 풀지 않고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애들 화학은 기본 심화까지 해서 중대부고 들어왔던 애들 사나우는 3학기 중하반에서 많이 틀린 애가 하나 틀렸어요. 나머지는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담 드릴게요. 틀릴 수 없어요. 여기에서 틀린 거는 선생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단 한 문제도 틀릴 수 없고, 근데 진짜 답답한 게 여기 파트는 선생님들도 못 풀어요. 제가 통합과 강사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학 강사 고르세요. 물리는요, 물리원 기본 정도만 할 수 있는 선생님도 물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중력 시스템, 그 다음에 나중에 송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화학이 어려워요. 정말로. 근데 생물의 유전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통합과학에. 또 지구과학, 중학교 때 했던 거 판구조론 그런 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학 선생님 고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요. 또 중대보고 이야기. 이 선이 있고 없고네요. 맞죠? 창의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난 그었고 넌 안 그었고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저는 교재에서 잡다한 걸 안 넣어요. 그냥 기출문제 넣어요. 기출문제 넣고 제가 변형한 자체 프린트를 매주 나눠줍니다. 이게 그냥 평가원 20번 문제였어요. 완벽하게 똑같죠. 완벽하게 똑같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어야 돼요. 근데 언제 풀어야 되냐? 중학교 3년 이내에 다 풀어야 된다는 거죠. 더 말씀드릴게요. 단대부고예요. 단대부고 진학률이 매우 좋은 학교죠. 미치게 이 동네에서는 2위인데 원래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은요. RNU 산과 RNU 염기 한 종류씩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기가 두 종류예요. 수산나트륨, 수산칼륨. 이건 이제 정말 완벽하게 화학원인데 여기 보시면 똑같죠. 뭐만 바꾸냐? 숫자만 바꿔요. 그래도 단대부고 선생님이 좀 낫더라. 숫자는 바꿀 줄 알더라. 네, 유형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 수업 및 특징을 조금 이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중등부 강의의 중요성을 좀 이따가 좀 설명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제가 항상 감사한 게 있어요. 처음에 제가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는 정말 휘문고 1명, 숙명여고 2명 해서 이렇게 촉촉촉 키워갔을 때가 있고 또 강의실에 진짜 많아야 4명, 5명 모이면 너무 행복하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딱 1년 그랬어요. 2년 차부터 계속 마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이 최상위권 아이들이 선택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한 1년 차, 2년 차까지는 완벽하지 않은 제 모습에 조금 아이들한테 미안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지금은 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요. 정말 신이 주신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생님이 등장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가장 압도적인 강의다 이렇게 한번 적어놨고요. 제가 지금 목이 잘 안 나온 이유가 토요일날 이제 13시간 강의를 끝내고 또 날 새서 지금 계속 교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작업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새벽까지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도 빨개요. 이렇게 기출 유형 틀을 제대로 분석해서 기출 문제를 풀고 또 자체 프린트를 통해서 변형 문제까지 접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진짜 중요한데요. 제가 사실은 그 모학원에 있을 때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한가 봐요. 제가 이제 강의 끝날 때쯤이면 제 책상에 이렇게 간식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 모습 때문에 애들이 구걸 동냥하듯이 막 이렇게 쌓아놔요. 제가 이제 그걸 먹으면서 이제 연명을 해요. 잠깐씩 막 이렇게 카페인 막 센 거 이렇게 하고 전혀 저는 단 한 번도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죽겠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또 그 검사를 받아보니까
저희 이제 형 병원에서 받아봤더니 너 10년 안에 죽는다. 그래서 형이 좀 이게 이빨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세가지고 장사가 그래서 제일 잘 돼요. 엄청 잘 돼요. 세요. 저도 좀 센데. 근데 이제 그냥 집안 내력입니다. 근데 이게 제 동생은 더 심해요. 네. 근데 그래서 변호사인데 잘 나가요. 근데 이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 7년 정도 남은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이대로는 7년 안에 죽는다. 근데 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나 뺐어요. 주말에 하나씩 아예 빼고 사실 이것만 마감된 이 강의들만 해도 2강의잖아요 토요일을. 그럼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이에요. 제가 조금 더 사치할 수 있고 제가 또 조금 더 비싼 걸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뺀 거예요. 제가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을 직접 클리닝 할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주 7일 일하면서. 그래서 뺐습니다. 10시부터 1시까지만 강의하고요. 1시부터 2시까지는 클리닉입니다. 제가 직접 합니다. 조교님은 채점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물론 입에다가 좀 뭐 좀 넣고요. 자, 그 다음에 2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하고요. 5시부터 6시까지 클리닉입니다. 그 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 강의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또 클리닉을 합니다. 그렇게 주말에 총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6번의 기회 중에서 한 번이라도 시간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학생이죠.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클리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 저희가 문자로 학생 성적이나 기타 특이사항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제 개설 강의 한번 보실 겁니다. 이따가 좀 설명드릴 건데 전체적인 겁니다. 중등과 고등을 제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요.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에서 제가 뛸 때는 선생님들이 그래요. 선생님 포지션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선생님 하나 딱 정해서 아니 중등부랑 같이 하면 고등부 못하는 것 같잖아. 이래요. 전 다 잘해요. 근데 왜 자기들 걱정이나 하지? 저보다 인원수도 훨씬 적거든요.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중등부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고등부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중3 강의를 합니다. 그럼 거기 보면 기체반응법칙이랑 질량보조법칙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화학원 1단원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화학원 가르치는 사람이 1단원 풀이랑 중3 풀이랑 다르게 풀어요. 그게 같은지도 몰라요. 정말 답답하죠.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화학원 1단원 풀이 방법으로 그대로 가르칩니다. 물론 지금 저한테 배웠던 학생의 어머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전반응 후로해서 반응비 해가지고 풀게 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등부 강의하고 고등부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강의가 탄탄하지 않으면요. 아까 물리에서 어렵다던 송전 있죠. 송전이 중학교 2학년 전기와 자기, 그 다음 중3의 전자기 유도가 콜라보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송전이라는 내용이 하나 더 덧붙여진 게 통합 강의입니다. 애들이 너무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중학교 과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만 딱 틀에서 이번에 중대부에다 줬어요. 평균조사 60점대예요. 중학교 과정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몰라요. 얘네가 어떤 과정을 겪어와서 어떤 게 비어있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알죠. 보시면. 자, 통합과학 특강인데요. 얘는 예비고일 대상이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일요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많은 인원 가르치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학생들만 가르치고, 13회여서 너무 짧아요. 너무 짧은데, 클리닉 시간과 그 다음에 개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주요 파트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번 주에 또 개강하는 건데요. 자, 얘는 예비고일이 주로 대상이지만 사실은 예비고일이 아니어도 시간이 맞는 학생이면 들어도 괜찮습니다. 얘는 제가 지금 어제 날 새도록 작업한 그 자체 교재로 진행됩니다. 자체 교재 진행되고요. 얘는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주로 하는데 고등학생들 전반 고 1, 2 다 들을 수 있는 거고 일요일 저녁 6시부터 1월 1일 날 8회차로 개강합니다. 이때도 자체 교재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과제가 엄청 많을 거고요. 과제를 안 해오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일 겁니다. 과제가 많아서. 왜냐면 8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과제를 제가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잘 할 수 있는 애들은 딱 성실한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보다 얘가 훨씬 낫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중학생들한테 대상이 되는 건데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이 많이 오는 그런 강의입니다. 제가 뼈를 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체 교재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 제 자체 교재는 너무 어려워요. 수능 문제 다 킬러로만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문제도 손 못 대고 그렇게 화학에 흥미를 잃게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본 시리즈로고 이제 본 시리즈가 두 가지로 있는데 본 기본 교재하고 그다음에 본 기본 교재가 그냥 본 시리즈인데 본 화학원인데 어려워요. 기본 교재가 아니에요. 되게 어렵고 고등학생들이 쓰는 교재인데 이투스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거랑 이제 본 엔제를 심화 교재로 씁니다. 얘네는 좀 구하기 어려워서 여기 건너편에 한티 서점에서 구매하시면 조금 싸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100원도 안 주세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중등 정규반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학교 강의는요. 정말 죄송하게도 스케줄상 한 강의씩밖에 못 깔았어요. 근데 가장 좋은 시간에 뭘 깔았죠, 제가? 중1 과학 중. 이때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그 6, 7명 그 무조건 1, 2등급 나오는 걔네들은 1, 2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걔네들 언제부터 만났냐? 이때부터 만났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뭐 3등급, 잘해야 3등급이죠. 네. 거의 다 3등급을 맞췄고, 한 명 4등급 떴습니다. 이렇게요. 이때요, 중학교 1학년 과정 전체를 다 합니다. 선생님 그냥 물리화학만 해주면 안 돼요. 생물과 지구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배워야 돼요, 이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전범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머니들이 가장 무시하는 게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생물 지구학 되게 무시하세요. 얘네가 그대로 통합각 때 나옵니다. 판구조론 그대로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가르쳐도 판구조론의 거의 한 80%를 가르칩니다. 어차피 통합각 때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물리화학을 전체를 진행하게 됩니다. 얘는요, 선생님 중학교 2학년, 3학년 물리화학 다 끝냈네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공부 안 해도 되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만점 떠요. 한번 물리화학을 완벽하게 끝내고 가야만 만점이 뜹니다. 물리화학은 이 동네는요, 어머님, 진짜 쉽지 않아요. 어머니들 그러세요. 어머니들 저보다 공부 더 잘하셨거든요? 막 다 정말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시는 어머님들인데 본인들도 중학교 물리화학 못 풀겠다고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중학교 내신이 사실 내신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어디 특정 고등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면 중요하겠지만 점수보다도 그 내용을 완벽하게 심화되어서 아느냐 모르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 어떻게 강조해도 부족한데 그래서 수요일 4시 반하고 수요일 7시 20분에 각각 중2, 중3 한 반씩만 이렇게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 내신은 제가 현재는 외대부고 1학년하고 중대부고 1학년, 그 다음에 고2 화학원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 유사학교가 있다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단대부고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 계획서입니다. 예비중 1학년인데요. 이거요, 어머니들 진짜 좋아하는 친구분들 자제가 예비중 1이다. 꼭 좀 소개시켜주세요. 얘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진짜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순서대로 중학교 1학년 거 지구학, 물리, 화학, 생물, 물리 이렇게 해서 중학교 과정을 제가 5월 27일 날 다 끝냅니다. 그 다음에 6월 3일부터 중학교 물리화학을 선행을 하는데요. 제가 학원에 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자기나 전자기후등 다 뺐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배우고 가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할 때 애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구별이 안 간대요. 그래서 그 2개 빼달라고 했는데 다 넣었습니다. 다 넣어서 컴팩트하게 해서 제가 12월 16일까지 완벽하게 끝내는 거.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시험이 없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학교 시험 문제랑 똑같이 제가 모의평가를 보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그리고 성적표 발송 드리고요. 부모님 사인 안 받아오면 자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내신과학입니다. 정말 얘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타이트하거든요. 화이탑이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을 끝내는 거예요. 1권을 끝내는데 지금 보시면 한 단어씩 다다닥 끝내요. 사실 여유가 있는 파트도 있고 여유가 없는 파트도 있는데 사실 여유가 없는 파트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치기에는. 그런데 이 하이탑의 특징이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물리원 기본, 화학원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7차 교육과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특히 구룡중 이야기, 역삼중 이야기 좀 할게요. 구룡 역삼중은 완전히 뭐 7차 교육과정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뭐 광물도 뭐 7차 교육 때 외웠던 거 그대로 있습니다. 조은색도 한 3개만 외우라고 하는데 얘는 7개, 8개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7차 교육과정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하이탑을 공부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때 하이탑 끝내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비를 O2하고 자체 교재로 진행할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거죠. 이제 급하니까 가장 많이 비슷한 유형이 많이 출제되는 O2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때 들어오면은 만점 맞을 수 있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그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냐? 그건 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오히려 얘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성적이 매우 중요하지만 성적보다는 깊이 있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직접 보강까지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의가 많으세요. 선생님, 한강이면 여러 학교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학교에 집중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요, 모든 학원에서 그 학교만 전담으로 하는 학원은 없습니다. 중학교 과학에서 대청중만 가르칩니다. 이런 학원 없어요. 제가 근무했던 학원도 그런 학원 없어요. 다 연합반이에요. 근데 만약에 있다, 소수 정예 뭐 이렇게. 근데 소수 정예 잘 가르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부분 직접 클리닉을 진행할 거고, 진도가 좀 다른 친구들은.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저히 막 시간이 안 맞거나 뭐 한두 단위 좀 어긋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구룡중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제가 아주 신뢰하는, 저랑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께서 한두 주는 직접 강의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클리닉은 제가 무조건 할 겁니다. 무조건 해서 누수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기입니다. 예비 중3인데요. 사실 얘는 하이탑 2권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1권입니다. 하이탑 1권은요, 호흡이래. 저희 호르몬 나와 있는데 그거 빼고요. 얘 넣었어요. 왜냐면 첫 시간은 시험은 안 보잖아요. 시험 안 보니까 시간이 길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그래서 하이탑 2권에 있는 생장과 생식, 유전, 사람의 유전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전을 1학기 중간고사 때 넣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하이탑으로 얘를 안 끝내주고 시험 대비를 이렇게 했어요. 짧은 시간에. 근데 유전이 나왔다. 그러면 애들 다 무너져요. 그래서 2권에 있는 걸 당겨서 앞에 넣었습니다. 넣었고, 이거 안 고쳤네요. 중3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유인물인데, 중3, 당연히 중3 하이탑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인데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식이나 이거 사실 3회차에 끝내기 되게 힘든데, 이미 저랑 공부했던 애들은 사실 여기가 좀 쉬울 거예요. 쉬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제가 좀 마련했고, 그 다음, 여기 운동과 일과 에너지,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요. 2주 안에 하기 되게 힘든데, 어떻게든 끝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타이트한데,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하냐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때 들어온 친구들도 그래도 90점 이상의 성적은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O2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험 기간 때는 항상 문제풀이 시간을 1시간 반씩 마련해서 그건 무료입니다. 그래서 2주 정도는 그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등화학원 기본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심화반인데요. 어머니들 이미 많이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기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대치동 전체에서 제가 1등입니다. 확실합니다. 네. 여기는 그냥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화학원 강의를 보통 7개, 8개씩 깔았더라고요. 한 시즌에. 그럼 그게 2-3시즌이면 1년이면 똑같은 강의를 20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년은 200번이에요. 저는 교재를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선생님은 교재를 안 봐 이럴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보는 게 더 답답해요. 완벽하게 그냥 화학은 제 몸뚱아리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체화되어 있는 건데 17주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어머님들 여름 시즌 있잖아요. 이제 7월 달부터 시작된 시즌은 많이 나오면 13주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13주로 중학생들 대상 화학원 기본을 끌고 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중간에 낙오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오자가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13주 커리큘럼엔 다 나가 떨어져요. 하나 밀리면. 근데 또 그런 애들이 방어 기제도 심해요. 방어 기제 심한 애들 말투 아시죠? 아니,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니, 근데, 진짜. 엄마, 아니, 근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근데 이때는요, 그런 친구들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해 가도록 차곡차곡 쌓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화학원 기본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심화반입니다. 얘 기대 엄청 큰데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이번에 예비 중3 애들 제가 엄청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예비 중3 애들, 진짜 자식 같은 애들 너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는 항상 1등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이제 대가 끊길까 봐 걱정인데 얘네들 가지고 하겠습니다. 진짜 전교 1등을 만드는 수업만 하겠습니다. 자, 예비고일 통합과학 특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주기율표 주기적 성질 화학결합 한 주에 끝냅니다. 엄청 타이트하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타이트하게 갑니다. 대신 산화와 한원 중화반응은 이렇게 3차 실하고 지질시대 20-30분이면 끝냅니다. 이게 그냥 완벽한 판사 한 판에 맛있는 음식 차려서 먹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물리 파트가 있는데 사실요, 얘는 중등 과정이 잘 돼 있는 친구라면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등 과정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미리 제가 워크북을 나눠줄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하면요, 사실 얘는 변압기하고 손실력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 제가 진짜 맘먹고 가르치면 5분 안에 무조건 만점 맞게 할 수 있는 비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방법들 이번 특강 때 다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고일 화학원 특강이고요. 예비고일 화학 특강이고, 이게 안 나와 있네요. 저 다 적어놨었는데, 시간이. 여기 있구나. 네. 그 다음에, 예비고일 화학원 특강은 그나마 좀 주차가 깁니다. 얘네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화학원 기본 수준을 나가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은요, 약 40분 정도 강의하고, 나머지는 다 킬러 문항 위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킬러가 더 많을 겁니다. 준킬러 많고, 이제 완전 극상 킬러는,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자, 고등학교 화학원 특강입니다. 얘는 고1, 2 대상이고요. 예비 고2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얘네는요, 화학원을 처음 듣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화학원을 처음 듣는 친구가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업 전후에 몇 시간씩 있다고요? 1시간씩 있습니다. 그때 미리 와서 저랑 같이 하고 들어가고 끝나고 저랑 클린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 어디서 따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썼어요. 진짜 어머니 제가 그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한 3-4cm짜리가 흰머리가 한 30-40개가 여기 한 번에 생긴 거예요. 그럼 3-4cm면 최근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요즘에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썼습니다. 백보 전진을 위한 한 번의 간절한 심호흡을 하는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2월 4일이 저희 딸 돌이에요. 그래서 돌잔치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